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LB는 전일 대비 2.99% 하락한 45,35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LB 이번 주 5만 원도 가지고요. 예, 분위기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5만 원 달성 이후에 방향성을 탐지해야 되는 상당히 좀 중요한 시기에 오늘 좀 이상한 음봉이 나왔고요. 뭐 구태여 이젠 여러분들 딱 보면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느낌 아닌 느낌으로 다 아실 텐데요. 예, 오늘 유상증자 소식이 나오면서 차트도 뭐 약간 삐딱한 모습을 보여줬네요. 사실 8월 들어와서 LB가 분위기가 꽤 좋았습니다. 8월 달만 놓고 보시면요. 경쟁력 탈락으로 리보가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거는 기대가 커졌고요. 슬슬 1차 지표도 충족을 했으니까 시장의 신뢰를 쌓아가는 모습이 긍정적이었는데 이 유증 발표로 인해서 여차하면 다시 회사의 신뢰도에 타격이 갈 수도 있기에 사실 근심이 좀 되네요. 불과 2년 5개월 딱 2년 6개월 전에 그러니까 2020년 3월 3일에 유증을 했으니까 그 약 2년 반 사이 또 3천억이 넘는 돈을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그 당시에도 신약 성공을 자신하면서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었는데 그럼 과연 그 2년 반 동안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그 좋은 약을 가지고 과연 회사는 무엇을 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는 거고요. 냉정하게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정확한 지적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 2년 반 동안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기에 기대감만 놓고 하니까 시장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또 공매도만 더 설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그런 면도 있는 거고요. 여튼 오늘 유증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수의 언론에서는 좀 특이하게 유상증자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상업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유상증자 소식을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2020년 3월 3일 LB가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진회장이 설명해준 그 유튜브 영상을 찍었던 걸 제가 타이핑을 친 건데 아직도 영상은 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년 반 전에는 제가 유상증자 그리고 주가 관계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 영상을 꽤 많이 찍었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 때도 뭐 많이 얘기했던 뭐 1차 가격, 2차 가격 그러면서 과도하게 상승하거나 과도하게 하락하지도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오늘은 뭐 유상증자 절차가 어쩌니 뭐 그런 말은 일단 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없네요. 그리고 또 사실 2년 반 전에는 진 회장이 최대 주주니까 유상증자를 그 당시 때는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당시 때도 3천억을 넘게 했으니까 약 10%가 되겠죠. 300억 원을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진 회장도 당연히 300억 원이라는 현찰이 없죠. 누가 또 300억씩이나 되는 현금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LB가 뭐 또 임상도 해야 되고 들어갈 돈도 많은데 여튼 그 당시 때는 처음에는 참여를 못한다고 했다가 최대 주주의 선한 의무로 그 당시 때 이제 알렉스 킴 대표랑 블록 딜을 해서 이제 뭐 진 회장 같은 경우는 블록 딜을 해서 자금을 마련해서 유상증자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이번에 과연 진 회장이 이만한 돈이 있을까? 그래서 과연 유상증자에 참여할까라는 의문도 사실 좀 들고요. 게다가 216을 거치면서 보유 주식도 좀 많이 줄긴 줄었습니다. 그 당시 때보다는 2년 반 전보다는 분명히 보유 주식도 줄었는데 뭐 글쎄요. 주담대도 활용할 수도 있긴 있겠죠.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자 비용도 꽤 될 테고 뭐 지금 당장 들어갈 돈도 많을 테고 여튼 뭐 걱정이 좀 앞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그래요. 이 당시 때 2020년 3월 유상증자 때는 초과 청약을 우리가 해줬습니다. 유상증자 붐을 일으켜줬죠. 소위 대박을 만들어줬는데 이번엔 과연 지난번 때처럼 또 초과 청약이 나올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왜냐면 우리 지주도 이제 사면 초과죠. 신약 탄생을 위해서 뭐 지금까지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응원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지만 물론 지금도 응원을 합니다만 냉정하게 이 당시 때부터 지금까지 주가를 보면요 사실 뭐 그렇게까지 크게 갔던 적도 없고 오히려 216도 한번 당했었고
게다가 이 당시 때는 유동성 장세로 다른 주식들은 날아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LB는 뭐 아시다시피 주가도 비실했었고 해서 우리 주주들도 사실 기회비용도 많이 잃었었고, 그 와중에 최근엔 또 L생 BW도 참여를 하고, 솔직히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싶어도 이젠 자금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과연 또 얼마나 될까, 그런 의문도 듭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 오늘 소식부터 일단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B 2년 반 만에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를 한다. 이거는 임상 자신감 때문일까라는 기사인데, 오늘 나온 기사들 보면 좀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기사가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좀 특이했습니다. 유상증자 결정임에도 긍정적인 기사가 많았는데 잠깐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LB가 총 약 3,300억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2020년 3월 리보세라니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 바이오 벤처를 인수하고자 약 3,300억 규모의 유무상 증자를 단행한 지 17개월은 더 됐고요. 이번에도 타법인 증권 취득을 증자의 주된 배경으로 설명을 했고, 총 발행 주식 수의 약 9%가 좀 안 되게 요만큼 추가 발행한다는 내용인데요. 목적을 보시면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이 약 2,900억 원이 살짝 안 되고, 시설 자금, 운영 자금, 채무 상환 등 보시면 대다수 금액이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에 들어가는데요. LB는 유상증자를 통한 조달 자금의 세부 용도를 이른 시일 내에 증권 신고서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증자를 통해서 조달한 자금을 핵심 파이프라인인 리보세라닙의 간암 치료제 상업화를 도울 파트너십 구축 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글쎄 핵심은 여기 파트너십 구축인 것 같아요. 좀 전에 살펴봤지만 대다수의 자금이 엘레바한테 들어가게 되는데요. 글쎄 회사는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글쎄 저는 잘 상상이 가지가 않는데, 여튼 요 비용을 듣고 어떤 분은 이게 이제 언아웃 비용이다. 그래서 NDA 신청하면은 NDA 신청할 때도 그렇고요. NDA 그리고 신약 승인이 나도 엘레바 그리고 엘생한테 이 언아웃 비용을 줘야 하잖아요. 계약 조건상. 그래서 이 비용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걸 이제 신약 신청하는데 쓰는 비용이다. 그래서 요 비용을, 그래서 그 말은 또 거꾸로 보면 이제 신약 신청을 하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좀 전에 봤던 요거 2020년 3월달 요 타이핑한 걸 보시면 이 당시 때 자금 사용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첫 번째는 엘레바 주주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금, 언아웃 대금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물론 이건 L생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뮤노믹 테라피틱스의 유상증자 참여, 그러니까 이 당시 때 이뮤노믹을 사왔죠. 그리고 세 번째는 풀첸 박사한테 리보 판권을 사왔잖아요. 요 돈. 그리고 네 번째는 요 마케팅 비용, NDA 이후 마케팅 비용. 좀 많이 아쉬워요. 이 당시 때는 유증을 하면서 NDA까지 고려를 했는데 아쉽게도 지금까지는 아직 안 됐고, 여하튼 요 당시 때 마케팅 비용도 있었고, 그리고 글로벌 임상 비용, 그리고 다수의 혁신 시장 및 글로벌 권리 확보. 요거는 이제 그 당시 때는 얘기를 안 해줬는데 지나고 나보니까 카티 베리스모를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요걸 모으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을 했는데, 글쎄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사실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당시 때도 이제 상업화를 바로 앞에 두었다가 지금 2년 반이 지난 지금 여지까지도 성공을 못했어요. 그 말은 지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연이 됐으니까 이 당시 때 계획은 상업화가 성공이 됐으면 현금 흐름이 있었겠죠. 근데 지연이 되다 보니까 현금 흐름은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 유동성 문제도 생겼고, 급한 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 종목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려고,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FA도 인수를 했고, 또 그 와중에 잘 아시다시피 사기도 당했습니다. 옵티머스 건도 있었고요. 여튼 신약 출시가 지연이 되면서부터 스텝이 꼬여서 현재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글쎄 이걸 해결하기 위해 카드를 꺼내 든 거는 같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분명히 유상증자에 대해서 반발이 극심할 거다, 반발이 상당히 많을 거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이런 내용이 나올 거다라는 거는 분명히 회사는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에 대한 반발을 재우려면은 이에 상응하는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어야 우리 주주들이 납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증권 신고서를 일단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상응하는 무엇인가가 없다면,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어떤 파트너십 구축이 우리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인지 일단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튼 오늘 유상증자를 또 회사에서 결정을 했는데 요거 2020년 3월달 진회장 인터뷰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번 복귀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오늘 LB는 유무상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2008년 HLB 경영을 시작한 후 단 한 번도 주주 배정 일반 공모 증자를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상장회사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주주 배정을 하지 않은 것은 LB가 유일할 것입니다. 바이오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 등은 제3자 배정 등을 통해 조달했습니다. 제가 3자 배정을 고집한 이유는 첫째,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나 시장은 바이오 사업이 불확실해 보였을 것이고 이런 불확실성들을 주주에게 전가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불확실성은 회사 대표 저와 저를 믿는 지인이 떠안았습니다. 그래서 3자 배정을 한 거였고요. 첫 번째 이유는 불확실성을 주주한테 전가하기 싫었다. 둘째는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다. 갑자기 유증을 발표한다는 건 상당히 불안한 요소입니다 라고도 밝혔어요. 그래서 이걸 없애고 싶어서 바이오 사업이 어느 정도 확실성이 영역으로 안착할 때까지 대규모 증자는 없다라고 약속을 했고 이렇게 지켜왔는데, 그럼에도 악성 루머에 따른 단골 레포토리, 시판에 따른 마케팅 비용, 임상 비용을 걱정하시는 주주님들께서 자주 질문하는 부분이었는데, 최근 유증에 대한 문의가 있어도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었으나 만약 불가피하게 증자를 하게 된다면 주주들에게 박수 받는 증자를 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죠, 진 회장이. 그래서 박수 받는 증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조달하는 자금의 사용처가 미래를 향할 것, 미래. 두 번째, 기업 가치를 현저히 높이는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일 것. 그래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구체적인 계획일 것. 이런 조건 하에서 증자가 된다면 그 증자는 그 자체로 주주들을 위한 혜택이며, 주주들을 위한 혜택, 이것은 박수 받는 증자. 결국은 유상 증자라 함은 주주들한테 이익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증자에 대해 왜 부정적일까? 대체로 유상증자가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를 수습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조달된 자금 규모 이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주주의 자본 이득에 기여하겠다. 그래서 박수 받는 유증을 만들겠다라고 이 당시 때 약 2년 반 전에 이렇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잘 회사 측에서도 기억을 할 거로 생각이 들고요. 이번엔 박수 받는 증자가 되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날 수고 많으셨는데요. 연휴 잘 보내시고 저는 화요일 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